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최근에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업체들의 부실한 안전 대책 또 단속 미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탓이라고 하는데요. IT조선 안효문 기자와 함께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안효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해서 최대한 밝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안 기자님, 이 전동 킥보드 네, 이게 이제 시내는 물론이고 주택가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전 문제도 더 많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찔한 그 상황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고 요새 좀 네,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요새 또 태풍 많이 와서 예, 이제 예,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피해도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태풍이 온 시점에도 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대부분 정상 운행을 하면서 또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인천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 공유 자전거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또 출퇴근할 때 상당히 편리한데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이 오는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서비스를 중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타려고 갔던 것과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완전 다른 그렇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밖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은 좀 낮았다는 이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를테면 안전과 직결된 이런 문제인데 이런 이를테면은 뭐 태풍이 왔다, 뭐 폭설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이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식의 좀 행정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공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뭐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킥보드의 규제만 풀고 안전 네, 규정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전동 킥보드가 뭐 보도에서 다니는 것을 봐도 되게 좀 그 위험해 보일 때도 있고, 네네. 예, 또 그렇다고 자동차 도로로 달리는 것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이게 네, 지금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 좀 알고 싶어요. 규정. 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법규상으로 보면 전동 킥보드는 뭐랑 같다 보시면 되냐면 이제 배기량이 작은 소형 오토바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오토바이와 같다. 네네. 그럼 에, 오토바이 생각해 보시면 오토바이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죠. 이제 그렇죠. 이를테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신다든지 아니면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로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간에 면허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좀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비를 지나가는 경우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차가 다니는 공도 주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헬멧이라든지 이런 안전 헬멧. 장비도 필수로 음. 착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좀 그 킥보드 그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 전동 킥보드 타는데 이제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위험한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속도도 낮고 좀 이게 안전장치가 별로 없으니까 자동차랑 같이 다니는 것도 솔직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는 음,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 규제 완화안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적용되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일단 12월이 되면 이제 보도는 좀 안 되지만 자전거 도로 통행은 허용이 되고요. 음, 대신에 자전거 도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른 자전거 그리고 주변의 보행자들과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제 최고 시속이 25km 미만 그리고 전체 무게가 30kg 미만
이런 규정을 또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 또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면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혼자서 타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이제 두 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저 야, 그런 모습 봤거든요. 네, 이거 안 됩니다. 한 명만 타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되면 이제 두 명이 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어쨌든지 간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이게 그 전동 킥보드가 1인승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인승인데 뭐 두 명이 타고 간다거나 뭐 헬멧도 안 쓰고 저 킥보드를 탄다거나 네. 이게 지금 저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이슈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헬멧이라든지 이런 안전장비 착용이 단속 대상인데,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것이 이제 특히나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이용 시간이 짧고 이걸 타고 다니는 지역들이 이제 막 골목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좀 단속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함께 타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인데, 위험하죠. 네, 이게 또 이 단속에 있어서는 이런 법 규정이 또 명확치가 않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몇 인승이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가능한데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법률로서는 이 전동 킥보드,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이동 수단의 어떤 그 승차 정원이라는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타고 다닌다 했을 때 이제 좀 안전 문제로 좀 계도하거나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더 단속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랑 또 최근에 또 많이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이 전동 킥보드를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하고 이제 그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아무데나 세워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네. 안 기자님. 네. 제 작업실이 상가 건물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상가 건물 화장실이 이제 복도에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뭐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뉘어져서. 네네.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전동 킥보드를 화장실 안에서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저도 놀랐던 것이 이제 취재 중에 이동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풀숲에 뭐 숨기듯이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전 건목상에 올라가 있는 전동 킥보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때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위치를 GPS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찾아가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쓰고자 하는 마음에 이를테면 좀 숨겨놓는 그 얌체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만 타려고. 네, 그렇죠. 아이고, 참. 일단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돼야 되겠지만은 또 그 킥보드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업체들도 좀 자체적으로 좀 안전이라든지 그런 그 이용 질서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 킥보드 이 산업 문화를 보면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던 대형 업체들이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공유 킥보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좀 운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 캠페인들을 국내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안전운행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이것들을 지키면 뭐 주행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뭐 회원 등급제를 따로 만들어서 뭐 이 사람이 좀 안전운행을 하고 있다, 좀 모범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등급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당근을 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지자체와 합동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좀 주차 문제라든지 예, 예. 뭐 킥보드 주차 제한 구역을 만든다. 뭐 이를테면은 뭐 사람들이 좀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 이제 출구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잘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강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공유 킥보드 이용할 때 이 안전문을 써야지만 잔금이 해제되도록 이제 의무화가 이미 됐습니다. 아, 그런 게 어떻게 또 되네요.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가능하니까요. 뭐 이제 이를테면은 킥보드를 이용을 이제 대여를 하는 상황에서 헬멧을 같이 대여를 해준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이제 헬멧을 써야지만 잠글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용자분들이 이런 헬멧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직접 몸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 공유 업체들이 빌려준다고 했을 때 좀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찝찝해하고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전에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들은 사실 업계에서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정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맞습니다.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확실하게 확립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IT조선 안효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